김광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륜 폭로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그것이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서로 불륜 관계였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을이 도저히 불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헤어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갑은 헤어질 마음이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갑이 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을의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그동안 혼인의 성관계를 해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고, 을은 이러한 간통사실이 폭로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통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였고,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에게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로지 협박만을 수단으로 해서 그 피해자를 간음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해서 간음,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갑이 을을 협박해서 을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서 간음했다라고 보이므로 갑에게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6도 5979 판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강간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례 요지 1번, 2번, 3번 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다른 내용은 없고, 강간죄에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은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선고 당시 그리고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든 정황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추행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은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일 것을 요하고,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역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3번에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로지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해서 혼인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해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그 협박이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해서 정조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현재는 이제 간통죄 조항이 없어졌지만 이 대법원 판례가 선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 처벌 규정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를 할 때 혼인의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그 여성에게 명예손상, 가족관계 파탄, 경제적 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가 있고,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방법 등에 따라서는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해 혼인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혼인의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의 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문의할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